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수 어드바이저입니다. 얼굴 크게 간만에 얼굴 진짜 크다. 그죠? 오늘은 10분 컨설팅 한번 올리려고 하는데 우리 같이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이제 현재 활동하시면서 영업하시면서 주요 어떤 상품 제한 스킬 중에 하나가 뭐 대부분 뭐 대표님 퇴직금 재원 준비하시죠? 이런 개념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품 제안을 하는데 오늘은 그러면 CEO에게 퇴직금이란 무엇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래서 오늘 내용 들으시고 활동하시는데 뭐 클로징 하시는데 혹은 뭐 제안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CEO 퇴직금에 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뭐 자료 활용하실 때 도움이 되면 좀 저도 좋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간단해요. 10분 컨설팅에 맞게 좀 짧게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해 놓고 항상 막 10분 컨설팅도 30분 가는데 최대한 오늘 좀 짧게 해보겠습니다. 자, CEO에게 퇴직금이란 무엇이냐? 역으로 일반 직원들에게 퇴직금이란 무엇이냐? 거의 동일하죠. 그렇죠? 그러나 일반 직원들보다 CEO의 퇴직금은 규모가 좀 크죠.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만나는 중소기업 대표님들에게는 거의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당신께서 만든 기업에서 물러날 때 혹은 이제 가업을 승계하고 이선의 자리로 물러날 때 받는 어찌 보면 하나의 뭐 큰 돈, 뭐 이런 개념. 그러나 이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건 이거예요. 이 돈이 과연 사장님이 갖고 갈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퇴직금의 의미를 한스 어드바이저는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사장님들하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활동하시면서 한번 진지하게 한번 말씀을 나눠보셔라. 어쨌든 자 우선 CEO의 퇴직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임원의 퇴직금이라고도 하죠. 임원의 퇴직금 규정에 의거해서 그렇죠? 임원의 퇴직금 규정에 의거해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죠? 제가 여기서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써놓은 이유가 뭐냐? 오너형 CEO들이다 보니까 자, 오너형 CEO 쉽게 얘기하면 거의 개인 사업과 동일하게 당신의 사업을 생각하고 계시다 보니까 우리 CEO분들이 퇴직금에 대해서 그렇게 뭔가 구체적이고 확실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직원들은 나 뭐 10년 뒤에 그만두면 뭐 1억 원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 내가 명예퇴직을 하면 뭐 추가로 얼마를 더 받을 수 있어. 이런 어떤 구체적인 어떤 퇴직금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지만 CEO들은 구체적이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사장님들, 대표님들의 퇴직금을 얘기하실 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이 구체화시키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빨간색으로 퇴직금을 받을 권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강조를 해주셔야 돼. 즉 사장님께서도 퇴직금을 받으셔야 됩니다. 대표님께서도 이게 잘 안 맞춰져. 이거 자꾸 조정해볼까? 대표님께서도 퇴직금을 받으셔야 됩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퇴직금의 실체를 증명을 해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뭐 적립하지 못해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컨설팅 하러 다니다 보면 이미 이제 70세가 지나신 이제는 서서히 승계를 하고 은퇴를 준비하고 계신 우리 대표님들, 회장님들께서 은행에 보면 통장에 돈이 없다는 거죠. 근데 퇴직금을 정관의 3배수로 계산하더라도 뭐 몇십억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10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2억 정도의 규모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중소기업에서 10억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배울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유동성이라는 게 있는데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왜 만들어야 되는가?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여러 화법을 해왔을 것이고, 한스 어드바이저가 오늘 얘기한 것 중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구체화시켜라. 누구한테 구체화? 여러분들한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구체화되는 게 아니고, 대표님의 머리에 대표님께서 나도 퇴직금을 이런 어떤 구체화를 시켜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퇴직금을 한스 어드바이저는 세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물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똑같이 생각하시는 거야. 근데 조금 제가 이제 구체화 시켜 본 거예요. 자, 첫 번째 은퇴 자금이다. 이 은퇴 자금은 대표님 입장에서 보면 마이 에셋이야. 누구요? 나의 자산이에요. 퇴직금으로 실제 수령을 하시면 나의 자산, 즉 대표님 이것은 마이 에셋, 대표님 자산입니다. 순수하게 대표님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대표님이 돌아가셨을 때 유고시에 물론 대표님들 싫어하죠. 내가 왜 죽어? 이럴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 이 퇴직금은 뭐냐면 패밀리 에셋이야. 누구? 가족의 자산이 돼야 돼. 가족의 자산이요. 가족의 자산이에요. 자, 세 번째 경우는 뭐냐면 이 퇴직금을 토대로 퇴직금을 많은 대표님들이 가지급금과 상계 처리를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상계 처리하니까 이거는 그러면 회사의 자산이냐? 저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대표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잃어버린 자산이에요. 가지급금의 발생 사유가 어떻든 간에 대표님이 실질적으로 가져왔든 어떤 회계 처리 잘못에 의해서 생겼든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생겼든 간에 그 가지급금 즉 대표님이 퇴직금을 받아서 회사에 다시 넣어서 상계 처리를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이것은 잃어버린 자산입니다. 로스트 에셋이라고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산이다. 뭐 잃어버린 혹은 더 정확한 표현은 잃어버리는 자산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뭐 미래형이 좀 우습긴 한데 잃어버리는 자산이다.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클로징을 해요. 대표님들한테 제가 여기서 상품 얘기는 안 할게요. 상품 얘기는 안 할 테니까. 왜냐하면 구독자 여러분들마다 각기 그 선호하는 상품이 있으실 테니까 뭐 한스 어드바이저는 뭐 합니다. 이런 물론 제가 여러 가지 상품을 뭐 이렇게 특정해서 파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래서 그냥 이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대표님들한테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시면 어떨까 이 생각이고 요 하나하나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게 뭐 복잡하게 설명할 게 없어.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다음 장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측면에서 은퇴자금 입장에서의 마이 에셋 입장에서의 자 다시 누구의 자산? 사장님의 자산, 나의 자산.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 우리가 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대표님의 순수한 자산, 퓨어 에셋, 대표님의 순수한 자산. 자, 이 경우를 생각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린 거예요. 예를 들면 대표님 퇴직금을 대략 10억을 받아간다 하면 제가 요 10억 8천이라고 한 것은 제가 요즘 제안하는 상품이 이게 10년 뒤에 해지환급금이 한 10억 8천 정도 돼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그냥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뭐 예를 들면 뭐 5억일 수도 있고 뭐 더 많게 뭐 20억일 수도 있고 그쵸? 하시고 퇴직소득세 계산하는 거 오늘 말씀 안 드릴게요. 퇴직소득세가 이 정도 나와요. 자, 이 퇴직소득세는 정관에서 3배수를 퇴직소득으로 인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2배수가 적용될 경우에는 조금 더 퇴직소득세가 늘어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리고 3배수 기준으로 계산한 거니까 틀렸어 이러지 마세요.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지. 그렇죠?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내니까 총 10억 8천만 원 받는데 약 2억 원 정도 세금 냅니다. 실제 수령액은 8억 7천입니다. 뭐 세금은 한 19% 정도 내시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자 마이 에셋 대표님이 받으실 때 일시금으로는 왜 실제 수령 금액 8억 7천 정도 받아가실 수 있고 연금으로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는 대표님들이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는 연금 추천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가입한 연금을 미래 시점에서 계산하는 건 사실 좀 어렵죠. 예를 들면 지금 내가 매달 100만 원이라는 것이 10년 뒤에 100만 원은 얼마인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 현가, 뭐 현재 가치, 뭐 미래 가치 이런 거 계산해야 되는데 뭐 이런 것까지 계산하면서 하기는 좀 지금은 어려우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할 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이런 제목으로 이제 그 동영상을 하나 올려드릴게요. 텍스 매니지먼트와 가지급금의 현가 계산 뭐 이런 걸 한번 올려드릴게요.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 어쨌든 자 연금을 자 만약에 이 8억 7천만 원 가지고 연금을 받으신다 하면 뭐 확정연금으로 받으면 20년 동안 매월 430만 원을 받습니다. 뭐 종신으로 받으면 281만 원을 받습니다. 뭐 연봉이 2.25%일 때 가정입니다. 이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어떤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8억 7천만 원을 일시불 연금에 가입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즉시 바로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얼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가로 보면 이 10년 뒤에 430만 원의 가치는 어떻게 해요? 줄어들어 있겠죠. 뭐 그런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연금 얘기해 주실 때는 요즘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연금 얘기할 땐 여러분들 반드시 국민연금과 같이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 보세요. 예를 들면 이 대표님이 1988년도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되는 시점에 가입을 하시고 다 내시고 뭐 65세 시점부터 예를 들면 아니면 뭐 어쨌든 그 시점부터 연금을 받는다 그러면 대충 현재 가격으로 뭐 한 280만 원 이거 저기 국민연금에 가시면 나의 연금 계산기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걸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알려드릴게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가면 나의 연금 계산기 혹은 뭐 연금 모의 계산기 이런 거 있어요. 이런 데 가셔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계산해 보시면 얼추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280만 원과 종신연금 요 위에 281만 원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이게 560만 원이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우리 대표님들 입장에서 보면 아주 풍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되는 소득은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CEO 퇴직금의 의미 1번 마이에셋 사장님의 순수한 퇴직금 퓨어 순수한 퇴직금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이게 이제 첫 번째 퇴직금의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자 다시 이게 슬라이드가 넘어갈 때 제가 말을 하면 목소리가 줄어드는 현상이 있어 다시 한번 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자 유고시에 자 대표님이 돌아가셨을 때 중요한 건 이거죠 여러분들 돌아가셨을 때 회사에서 지급할 수 있는 퇴직금 재원이 존재하느냐 존재 여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참 골치 아프겠죠 자 어쨌든 사장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의 사장님의 퇴직금은 누구의 자산이냐면 가족의 자산이 되죠 내가 패밀리 에셋에서 가족의 자산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상속 재산이 되는 거죠. 상속 재산이 되는 건데 이 가족의 재산은 결국은 세금을 내고 뭐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이 되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이 되겠죠. 자, 어쨌든 퇴사하고 나면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상품 입장으로 가보면 자, 순수하게 내 자산일 때 내가 생존해 있을 때는 퇴직금 재원을 모은 거에서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CEO 대표가 죽었을 때 패밀리 에셋 점검에서 보면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 언제를 모른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언제를 모르잖아. 무슨 소리냐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 자산 입장에서의 퇴직금은 내 자산 입장에서의 퇴직금과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는 걸 대표님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돼. 그게 어찌 보면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걱정하는 게 뭡니까? 상속세도 있어, 여러분들. 그리고 대부분 여러분들은 상속세 얘기를 많이 해. 중요한 건 그러나 여러분들 상속세만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자, 하나는 내가 이제 경영정기보험 강의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꼭 경영정기보험이 아니어도 유동자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기업의 유동자금. 두 번째는 자, 상속세가 있을 것이고 자, 여러분들 의외로 잘 얘기 안 하시겠지만 가족 생활비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급작스럽게 돌아가신다고 하면 그 기업이 흔들릴 수 있다. 그렇죠? 흔들릴 수 있다. 두 번째, 상속세를 현금으로 내고 나서 가족 생활에 현금 유동성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 패밀리 에셋은 두 가지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돌아가시고 지출되는 금액과 이 사용금액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가족의 생활비를 같이 고려를 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이 뭐 그거 이럴 것 같지만 가족 생활비가 사실상 상당히 부담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대표님들의 퇴직금에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퇴직금, 즉 가족의 자산이 되는 패밀리 에셋이 되는 퇴직금은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마인드로 대표님과 얘기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밑에 뒤에 요 내용은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고 그래서 CEO 입장에서의 기업 현금 지출을 생각해야 된다. 자, 기업에서는 퇴직금을 지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상장 주식이 상속이 되잖아요. 상속이 되면 혹여라도 자사주를 매입을 하려면 매입 자금이 필요해지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같이 고민해봐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뭐 저번에 내가 말씀드렸던 뭐 유상감자 뭐 이런 뜻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쨌든 두 번째 CEO 퇴직금의 두 번째 의미는 패밀리 에셋 관점에서 얘기하셔라. 자, 퓨어 마이 에셋, 너 오늘 왜 이래? 순수하게 대표님의 퇴직금인 경우. 두 번째 뭐예요? 대표님의 가족들의 퇴직금인 거예요. 흔한 말로. 대표님 가족 자산 입장에서의 퇴직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다음 장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타깝지만 예를 들면 이럴까 퇴직금을 10억을 받을 것인데 회사에도 10억이 있다. 어떡하겠어요 이거. 갚아야지. 왜 갚아야 돼? 여기 특수관계가 소멸되면 가지금 상환해야 되니까. 그쵸? 자, 일시적으로 가지금 처리하고 회계 처리라는 게 상계 처리 개념입니다. 상계 처리.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돈은 없어. 결국은 대표님한테는 빵이야, 빵. 쉽게 얘기하면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로스트 에셋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스트 에셋이라는. 결국 가지급은 근무하고 계신 동안 꾸준하게 아주 주기적으로 상환해서 소멸시키는 게 가장 좋은 솔루션이에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하면 제가 조만간에 가지급금 솔루션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동영상 혹은 외부 강의를 할게요. 왜냐하면 좀 이 내용은 동영상으로 올리긴 좀 그래. 그렇다면 외부 강의를 하든 한번 할게요. 자, 가지급금 상계를 해야 되는데 퇴직금으로 해야 된다. 결국은 대표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붕 뜬 돈이지, 날라간 돈이지.
대표님한테 한 푼도 들어오는 돈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로스트 에셋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이 행위가 남아있는 거야. 뭐냐? 이 퇴직금으로 가지금 상계 처리를 해야 되는 행위, 혹은 뭐 의무라고 해야 되나? 의무까지는 아니겠지만 의무,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를 완료하고 퇴직을 해야 되는 거죠. 결국 내 퇴직금 10억 원이 빵이 된다 이거지. 제로가 된다. 로스트 에셋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님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나 퇴직할 때 처리하면 돼. 이럴 때의 퇴직금 로스트 에셋입니다. 이것도 생각해 주시고, 그런데 이 로스트 에셋이라는 거는 두 가지 경우에서 상환을 해야 돼. 하나는 뭐냐면 언제 상환해야 될지 모르는, 자, 이게 뭔 소리 하겠지만, 자, 특수관계가 언제 소멸되지? 이거예요. 언제 소멸될지 몰라. 소멸되는 것이 모르는 경우. 조금 거칠게 표현할게. 돌아가시는 경우야. 언제 소멸되는지 돌아가시면 소멸되는 거잖아요. 이 경우의 상환. 그 다음에 10년 뒤 20년 뒤라는 확정, 아주 미래니까 확정됐다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예측 가능한 시점에 있는 어떤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즉, CEO가 퇴직할 경우와 돌아가셨을 경우에 가지급금이 존재한다 하면 이 퇴직금이라는 건 잃어버리는 돈인데 뭘 해야 되느냐? 상계 처리를 하든 뭘 하든 이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 상태에서 퇴직금, 즉 가지급금 상환으로서의 퇴직금. 참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대표님 퇴직금의 의미 세 가지를 생각하는데 퓨어 마이애셋이라는 내 순수한 내 자산, 그나마 가족 자산, 이도저도 아니고 날아간 돈 이래버린다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만나는 중소기업, 제가 만나는 중소기업의 대다수가 어때요? 결국은 어느 시점에 가지급금을 그것도 상당한 규모의 가지급금을 상환해야 되는 기업들이 많잖아, 중소기업. 그래서 이 퇴직금은 세 가지 의미에서 접근하세요. 내 자산, 가족 자산, 잃어버린 자산. 즉 가지급금을 처리하기 위한 자산. 이 세 가지를 고민하고 대표님한테 어떤 상품을 제안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상품을 제안하실까요? 저는 정해지겠지만, 자, 그래서 요거 세 가지 의미가 오늘 강의 핵이에요, 이게. 그리고 강의 끝났어요. 다음에 간단한 설명이 있고, 자, 요 세 가지를 잘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정리 한번 해 드릴게요. 자, 제가 이제 그 경영인정기보험 처음 강의 올렸을 때, 그래도 제 유튜브 중에 가장 동영상 조회수가 많은, 자, 퇴직금 재원 확보의 리스크, 기업 유동성 리스크, 상속세 재원 리스크. 결국은 앞에 내용들 다 이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 자,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고 상속증여 강의 안내해드리고 마칠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CEO의 퇴직금을 퇴직금의 의미를 세 가지 측면에서 고민해보자. 첫 번째, my asset, pure my asset, 진짜 내 퇴직금. 대표님 입장에서 진짜 나의 퇴직금. 두 번째,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가족을 위한 퇴직금, 패밀리 에셋 관점에서의 퇴직금. 그 다음에 여하간의 경우든 발생해 있는 가지급금을 상환해야만 되는,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어떤 행위, 의무를 지켜야 되는 자산으로서의 퇴직금, 로스트 에셋, 마이 에셋, 패밀리 에셋, 로스트 에셋.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대표님들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을 때, 그러면 더 좋은 제안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이고, 다음 주 5월 6일 날 있는 상속증여 완전 정복 강의 안내해드리고 마칠게요. 자,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상속증여 완전 정복 강의 요 PPT 표지를 가지고 왔어요. 요 표지고 강의 안내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어떻게 강의할지를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5월 6일이고요. 자, 빨간색으로 할게요. 이거는 자, 5월 6일이고 총 6시간 강의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제가 보기에 강의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상속증여 이거 제가 보니까
파트 1, 파트 2 이렇게 나누고 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근데 파트 1, 파트 2 하여튼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이번 강의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조금 더 이거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 컨설팅의 마지막은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입니다.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예요. 자, 저희 13층 강의장에서 3일까지 왜냐하면 강의 교재를 제본을 해야 돼요. 제본을 해야 되기 때문에 3일까지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비 30만원, 제 강의 2번 이상 들으신 분 3일 이상 항상 말씀드리지만 같은 지점에서 20만원. 자, 요거는 뒤에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렇게 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강의 어떻게 하느냐? 이게 강의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 자, 요걸 설명드릴게요. 자, 증여다. 예를 증여다 그러면 이게 지금 증여세 계산 플로우의 일부인데 자, 여러분들 자, 강의 자료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증여재산 가액하면 요 슬라이드 다음에는 증여재산이 뭐냐? 증여재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시가로 평가합니다. 그러면 시가로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런 강의가 들어갈 거고 자 비과세 과세산이 불산이면 비과세 뭐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의 주요 체크 포인트가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상속증여 컨설팅 할 때 이거의 주요 체크 포인트 뭐냐 뭐가 중요하냐 이런 거 그 다음에 과세불산입 재산은 어떤 게 있느냐 그래서 채무부담, 이거 단순해 보이지만 채무부담이 뭐냐면 부담부증여예요. 부담부증여에서 부담부증여란 뭐냐?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뭐 요런 있죠. 요 플로어의 각 항목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완전하게 완전하다는 표현은 그러지만 하여튼 최대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 참조하시고 강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여러분들 목표가 있는 컨설팅 플래닛 대표님의 사업을 지키고요. 참고로 하나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홈페이지가 거의 끝났어요. 그래서 점. 자, 제 유튜브에 푸사 홈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클릭하시면 되고요. 점 hanswordby.com이고요. 앞으로 여기에 이제 블로그 형태로 정보 제공을 하고 지금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제 이메일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교환 PPT 자료를 얻을 수 있나요? 죄송한데 이걸 그냥 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필요하신 분들한테 회원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제공을 할 생각입니다. 회원 가입 비용을 그렇게 비싸게 하진 않을 거고 두 번째 교재를 예를 들면 가장 문의가 많은 교재 중에 하나가 가지급분 안전정보 교재를 살 수 있습니까 하는데 제가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만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교재도 이제 계속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벌써 만들어 놓은 게 한 5개는 되거든요. 교재도 이제 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판매를 할 거예요. 대신 다 요 회원에 가입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 홈페이지가 완성이 되면 이제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스템은 다 됐고 이제 자료만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 돼요. 이제 교재, 강의 자료 이런 것들만 업데이트하면 되니까 그게 되면 제가 요 동영상을 통해서는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안내를 해 드릴게요. 자, 이제 홈페이지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쁘게 가져주세요. 네. 자, 여러분들 5월이죠. 5월. 진짜 여러분들 5월 가족의 달이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진짜 행복, 평화 이런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진짜 한 번 한 번 소중하게 챙기시고요. 고객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하시고 한스 어드바이저를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좀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또 우리 옆에 계신 우리 동료분들을 소개시켜 주시면 더 감사하겠고 강의 참석해 주시면 더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